국어사전에서는 기적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죽순의 놀라운 효능을 기적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선조 25년, 그러니까 1592년입니다. 부터 선조 31년 1598년까지 약 7년 동안 외적의 침입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후 200년 동안 외적의 침입 없이 평화가 유지되다 보니 국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다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도달했던 국난의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명분은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정명가도를 빌미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9년 전인 1583년 율곡 이이는 왕을 찾아가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니 10만의 군사를 양성하고 군량미와 병기를 비축하자고 건의하지만 묵살당합니다. 당파 싸움에만 몰두해 있던 조정에서 이의의 상소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1592년 4월 잘 훈련된 군사 15만과 최신식 조총 등으로 무장한 외병들이 부산포로 침입합니다. 그들은 조선 땅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북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조선반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군이 몰려오자 선조를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팽개친 채 압록강 부근인 평안도 의주로 피난을 떠나버리지요.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선의 군대는 거의 괴멸 상태를 맞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무기 등 전략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로였던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전쟁의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옥포대첩 1592년 5월, 당포해전 1592년 6월, 부산포해전 1592년 9월 등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왜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다가 이순신은 52세 때인 1596년 원균의 모함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체포되어 조정으로 압송된 후 투옥됩니다. 하지만 우의정이었던 정탁이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펼친 끝에 1597년 극적으로 석방되어 삼도 수군통제사의 직위에 복귀하지요. 수군통제사가 되어 부대로 돌아갔더니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부상당하고 사기를 잃은 100여 명의 패잔병과 부서진 전함 12척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낙담하지 않고 남아있던 수병들을 치료하고 훈련시키면서 전함을 정비하고 병력을 충원시킨과 동시에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순신이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왜군들은 임진왜란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14만여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략하지요. 아무리 초능력을 가진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쟁 준비를 완벽히 할 수는 없었을 터였습니다. 정유재란의 첫 전투는 명량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12척의 전함으로 왜병선 133척을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을 놓고 볼 때 이 싸움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전투였습니다. 중과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 임한 장군의 마음가짐은 이랬습니다. 소생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께서는 전투에 앞서 머뭇거리는 부하들에게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비장한 결심을 밝힙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이기고 살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맞붙은 맹량해전에서 우리 수군은 외선 33척을 수장시키는 대성을 거두게 되지요. 이 전투는 왜군의 사기를 크게 꺾어버리고 전의를 상실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맹량해전 1597년 9월 16일 이후 소극적인 전략을 펼치던 외병들은 1년여 후인 노량해전 1598년 11월 18일에서 19일에서 치명타를 맞고 드디어 철수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가슴에 적탄을 맞고 운명하셨습니다. 적탄에 쓰러지는 순간에도 장군께서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고 하셨는데, 이는 장군의 죽음이 알려지면 적들의 사기를 북돋아 전황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신 것이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패한 왜군은 한 달여 후인 1598년 12월 16일 드디어 철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금까지도 세계 해전사에 큰 별로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해죽수는 그 존재와 가치가 인류에게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사시는 권민정 씨는 해죽순을 고농축시켜 만든 환, 상품명은 신단이라고 부릅니다. 을 드시고 입술 터짐 증상이 하룻밤 사이에 나아버리자 주위 지인들에게도 권했던 바 하루 이틀 사이에 동일한 효능을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은 해죽순 광신도가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의류 대리점 사업을 하시는 김정순 여사께서도 고질적으로 알아오던 잇몸 염증이 사흘 만에 나아버렸습니다. 김 여사님 역시 해죽순에 미쳐버렸습니다. 용인에서 미친 누룽지 공장을 운영하시는 김미란 여사께서도 수술 날짜까지 잡았던 중이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부터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화성에 사시는 김상만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중에 해죽순을 접하고서 꾸준히 차와 신단을 드시더니만 수일 전에 한금손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발가락이 멀쩡해졌다는 것입니다. 경북 예천의 박찬홍 씨는 해죽순으로 오랫동안 알아오던 대상포진을 사흘 만에 완치시킨 경우입니다. 안성의 김경종 씨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다가 해죽순으로 끝을 보신 후 한금손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신 분입니다. 중국의 큰 거래선이 된 젊은 사장님은 8살 난 자신의 따님께서 해죽순을 넣고 지은 밥이 아니면 아예 숟가락을 덜 생각을 않는다면서 딸 때문에 자신도 해죽순 매니아가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잠실에 사는 젊은 주부의 어린 두 자녀는 집안에 고급 과자나 다른 먹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해죽순을 넣고 만든 미친 누룽지만 찾는다면서 해죽순은 분명 매력적인 식품이라고 지인께서 전합니다. 여기서 미친이라는 것은 쌀 미자 친할 친자, 즉 라이스 프렌들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쌀과 친해진다는 이런 뜻이지요. 설탕이나 소금은 물론 식품 첨가물을 단 1mg도 섞지 않았지만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나이인 어린 아이들조차 해죽순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해죽순이 인류의 미래를 밝게 빛낼 식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건선이나 통풍 등 난치병들조차 두 손을 높이 들고 투항해 오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황금손은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해죽순은 인류에게 희망과 행복, 감동을 안겨줄 식물입니다. 해죽순은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식품입니다. 기적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께서 12척의 전함으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한 것은 기적이라 불러도 좋을 일입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난치병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리는 해죽순의 효능을 기적이라 불러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해죽순의 성분과 효능은 논리적으로 증명되어 그 작용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해죽순은 황금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원대하지만 소박한 꿈이 바로 황금손의 꿈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황금손은 오늘도 새벽을 먼저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